네, 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로만 봤을 때는 좀 재미가 없는데 그 안에서 종목을 보면은 또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은 우리기술투자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방송에서 원래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끝은 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 초대박 때문인데요. 두나무 상장 기대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도 또 한 번 올랐더라고요. 어떤 종목들 김진만 팀장님 봐볼까요? 네, 먼저 이제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 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경고 딱지를 붙을 정도로 이제 가격 상승을 많이 했는데도 맞아요. 더 갑니다. 네. 이게 명예로운 경고 딱지지만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뭐 두나무가 계속 이제 상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관련돼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기술투자도 한 번쯤 눌릴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금일도 지금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차트 크게 한번 봐볼까요? 네,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5일선에 안착을 해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도 지금 장대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매일매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조정이 끝나서 장대 양봉 하나 하고 조금 이 라인에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경고 다음에 이제 투기 연구까지 나오게 되면 뭐 단일가 거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같은 섹터에 하나 이제 금융투자 같은 거 이제 단일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두나무 상장이 계속 이어지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주들의 지분 투자로 인하여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서 우리기술투자가 8%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라는 건 이제 단일 기업으로는 카카오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대성창투도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있는데 우리기술투자가 계속 간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분 구조에 있어서 이제 상승 여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로서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나무의 지분 구조를 보고 계신데요. 이제 카카오가 8.1%를 우리기술투자가 8.03% 지분을 갖고 있고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대성창투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두나무 테마주로 묶이며 상승하는 건데 근데 상장에 대한 정확한 스케줄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지분 가치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 비슷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스닥 혹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제 IPO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아직 두나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이야기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올해 1월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가 2월에 증권거래소 신고하고 3월에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소 이제 미국 거래소 1위인 코인랜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두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워낙 코인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관련주로서의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비슷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두나무가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경우에 시총이 한 1조 5천억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 반대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100조 가까이 지분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기술투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해드렸는데 만약에 뉴욕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지분 가치가 100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8%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로만 8조 원 가까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상장 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쿠팡의 상장을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뉴욕 등세를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도 현재 구간 다시 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0% 넘는 중후반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벤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장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원래 이제 안 들고 가는 걸 되게 추천하는 종목 추천하고 있었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분가치 이제 두나무가 오늘 시가총액이 1조 원이 간 넘은 상태였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 기술자가 1조 원이 간 넘은 상태인데 만약에 진짜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2조, 3조가 우습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한번 이제 3월 18일 날 급상승했다가 한번 저점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쭉 상장하면은 뭐 당연히 제 종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는데 한 번 정도 지지하는 구간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지 구간이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넘어섰기 때문에 뭐 입에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 지지가 있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가로는 뭐 한 그 위까지 선인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어서기 때문에 상장이 앞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더 강하게 있을 경우에 그때 매도를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현재 21.53%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단기 과열로 인해서 지금 호가가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창조는 16% 급등,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도 1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황실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LG 디스플레이인데 스마트폰 가구. 자동차 온다라고 한번 키워드를 꼽아봤어요. 이제 오히려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철수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을 때 LG전자는 하락했지만 S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 비중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나 봐요. 타격이 덜하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겠죠. 이제 주식계 뭐 몇 가지 부분율이 있는데 이제 특히 1번으로 꼽는 게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분 철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공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적자 부분을 좀 떼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거래 정지가 있고 잠깐 급등했다가 보합 마감했고 금일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 거래 동안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드디어 이제 디스플레이의 시간이 오는 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LG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LG 전자의 스마트폰 패널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당연히 같은 자회사기 때문에 LCD 혹은 패널 가격이 상승한 견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납품하는 금액이 적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수출 혹은 내수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LG전자가 적자 사업 부분을 떼내면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적자 혹은 이제 뭐 시장가에 내놓는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OLED, TV 과전 쪽에서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액정 표시 장치 가격과 OLED 그리고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수요 강세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을 봤거든요. 네, 실제로 3월에 이제 패널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인치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3%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가전 쪽의 수요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패널 쪽 관련해서 시세 분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점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가전 수요가 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뭐 이제 좀 실망 매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차량용 패널 또한 가치가 많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봉상 봤었을 때 이제 막 돌파 구간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 봤었을 때 이제 막 머리를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막 정말 이제 전고점이 이제 58,700원에서 지금 26,000원대까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뭐 LG 관련주들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렇죠. LG전자 같은 경우 거의 10년 만에 탈출을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셨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 정도까지
10까지 갈 줄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제 25,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살펴봤고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BTS라는 장점이 M&A라는 장점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동안은 빅히트가 다 좋은데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고 나면 혹은 방탄소년단이 이제 인기가 사그라들게 되면 앞으로의 먹거리는 무엇으로 챙길래?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자기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A까지 메타버스까지 더해지면서 원위치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빅히트에 대해서 김진만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공시가 저녁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뭐 이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빅히트 관련 빅히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좋은 공시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뭐 시외에서 반응이 크게 없어서 이제 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시가 여러 군데로 나왔는데 뭐 빅히트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다는 공시를 먼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타카 홀딩스의 주요 가수들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 거기에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주주 배정으로 한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서 막 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금일 어제 좀 상승했다가 오늘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빅히트 되게 이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정말 군대 갈 경우에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 M&A로 인해서 가수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더라도 뭐 일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간 빅히트가 보여주는 이제 M&A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사업도 진출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회장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또 50만 원에 달하는 목표가가 나오고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는데 김진만 팀장님의 개인적인 목표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 이렇게 높은 상향 리포트는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거의 25만 원대니까 거의 2배, 100% 가까이 상승해야지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50만 원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긍정적인 평가로 봤었을 때는 주가 여력이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할 여력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에서는 또 추천해 드려도 손해볼 만한 이제 재료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 막 돌파 구간입니다. 전고점 당연히 초반에 상장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25만 원대에서 한 번 정도 물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금일 이제 돌파 구간에서 전고점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가 소화될 경우 우리 그 윗 상당 채널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또 보호예수 관점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4월 15일 날 보호예수가 한 260만 도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뭐 물량을 소화를 정말 잘하게 될 경우에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빅히트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것 같을 정도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4월 15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니까요. 또 그 이후에 주가 분위기를 보시면서 이 물량을 바로 소화해야 된다면은 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주춤한다면 빅히트가 살짝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개인적으로 3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급락하는 종목이라 저희가 구조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솔리드가 54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현재 구간 급락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솔리드 같은 경우 이제 5G가 정말 안 갑니다. 네. 섹터 자체도 정말 안 가고 종목 또한 굉장히 많이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라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선 부분까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지금 지지선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더 하락폭이 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유상증자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의 저가의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구조대가 필요할 경우 조금 밑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 가까이 해당되는 금액의 유상증자를 실행을 했고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섹터 자체의 호황이 너무 안 좋고 다음으로 이제 유상증자의 사유가 채무 상환이랑 운영 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나왔지만 호재와 같이 섞여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솔리드는 섹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는 사유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주가 하락은 있을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히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구간은 1차적으로는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악재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기에는 회사 자체로서의 모멘텀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 뭐 인프라, 사실 5G 인프라가 매번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됐든 추가적으로 다음 세대의 산업 기반에는 5G가 반드시 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솔리드가 어느 정도 솔리드를 비롯한 5G 관련 섹터들의 순항이 한 번 정도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탈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리드 마침 저희에게 주식 콜센터로 상담 연락 주신 분들이 오늘 두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끝번호 2171님 그리고 3115님께서 가격대를 보니 솔리드 다 11,000원, 12,000원. 아, 이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구나, 다시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구간은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 잡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입장이신지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락폭이 커서 만약에 11,000원대에 이제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거의 한 30%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네.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뭐 1대 0.5의 비율로 이제 0.5의 비율로 물을 타게 될 경우에는 그 폭이 좀 티가 좀 적게 나는데 뭐 1대1 비율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30%면은 15% 가까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때 경우 반등 때 어느 정도 탈출하시는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6, 7천 원대에서 지지선을 구축을 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요. 이제 뭐 일봉상 혹은 주봉상으로 이동평균선 라인이 터지지 않는 구간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또 궁금한 종목들 있다면 저희 주식콜센터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